네, 안녕하세요. 케어인로 TV의 나타샤. 척척박사 나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소개를 할게요. 저는 서울에서 불 키우는 초등맘 직장맘이고요. 저는 결혼 한 10년 차쯤에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상담 및 임상 심리 석사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박사님이랑 같이 입을 털게 돼가지고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심리학을 좋아해서 평생을 심리학을 공부했고요. 대학 현장하고 병원에서 30년 동안 발로 뛰며 개인과 가정 문제 해결에서 앞장서온 척척박사 나박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타샤님과 함께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제가 네네. 취미가 인터넷 카페질이에요. 아하. 제가 맘솔릭, 레몬테라스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글을 많이 보거든요. 어허. 댓글도 많이 달고 막 네. 욕도 같이 하고. 사실은 네. 욕이 취미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다 보니까는 요즘 젊은 엄마들이 고민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이 사연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너무 네네. 공감이 가고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읽어볼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궁금하다. 네.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나름 신혼이라면 아직 신혼인 아내입니다. 저희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느라고 연애 기간이 짧았어요. 하지만 비록 오래 만나지는 못했지만 짧고 굵게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늦게 만난 만큼 정말 저와 잘 맞고 네.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으니 결혼을 했죠. 네. 근데 문제는 제가 1년 전 어허. 자는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본 것에서부터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남편 폰에는 어떤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 사람과 주고받은 게 있었는데 네. 남편이 지난번 걔 오늘 출근했나요? 국적과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문자를 주고받은 게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성매매를 예약하는 문자였던 거죠. 자세히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게시판에 여기저기 물어봐도 안마방인지 오피방인지 뭔지 마사지인지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알자마자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디 얘기도 못하고요. 남편 붙들고 울고 불고 얘기를 했죠. 대체 왜 그러느냐, 나랑 만족스럽지가 않느냐, 네. 내가 그렇게 웃음냐, 우리 집이 웃음냐 등등. 네. 당시에는 제가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생각할수록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네. 결혼 전에도 성매매 업소를 다녔다는 것을요. 지금도 다니고 있겠죠. 다니고 있을 거예요. 근데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제가 정말 더 이상 이 남자랑 살 수가 없을 것 같고 저만 네네. 상처받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냥 마음에 묻고 살고 있답니다. 음. 근데 저랑 남편 사이도 괜찮거든요. 괜찮았어요. 잠자리도 저랑도 만족하는 듯 했어요. 근데 왜 대체 밖에서 성매매를 하는 걸까요? 이런 남자와 계속 결혼 생활을 지속해야 될지 할 수 있을지 전 정말 자신이 없어요. 이런 사연이에요. 이런. 너무 리얼하지 않나요? 감정이 입이 막 되는 거야. 근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 얼마 전에 유흥탐정이라는 게 대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5만 원만 주면은 이 남자가 핸드폰 번호로 이 남자가 네. 뭐 어느 업소에 갔다, 어느 지역에 있는 어디를 갔다 이런 게 쫙 나오는 그런 게 대유행을 해가지고 사실 그게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완전 거짓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젊은 아내분들이 특히 많이 그걸 남편 거를 해보고 뭐 어떤 분들은 그거 해보고 약혼자랑 파혼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기도 하고 뭐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게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돼서 이혼을 했다 이런 것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매매 같은 게 막 두드러지니까는 이런 고민을 하는 아내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거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매매가 일단 법적으로 위법이라는 것.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죠. 그쵸. 크게 보면은, 법에 어떻게 쓰여 있느냐면, 1년 성매매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1년 정도의 징역형하고, 그 다음에 3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징역 보내버려야 돼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처음에 알아야 될 것들은 어떤 거냐면, 이거는 범죄 행위고 위법이어서, 이거를 이제 그 남편분이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굉장히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 또 이것은 나의 성격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같이 연관시키다 보면은 네네. 서로 간의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행동, 그 성매매 행동을 보였을 때 이것은 네. 박살내야 될 그런 행동이에요. 그럼 그래서 어떻게 이제 박살내요? 이걸? 그러니까 먼저 처음에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이 행동은 위법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분명한 분리해서 결혼의 그 생활과 네. 이제 부부 생활과 그 다음에 이 성매매 행동은 구별해 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 남편분이 핸드폰을 보거나 인터넷을 봤을 때 네. 그것 자체를 박살내는 것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고 굉장히 과하게 그것을 표현해 줘야 돼요. 과하게. 과하게. 그러니까 그냥 막 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면은 내가 이거 가지고 너무 닥달하면 더 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사실은 지랄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네. 사례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막 자기의 성격 또 이건 왜 해야 되는지 네. 막 울고 서로 얘기하고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례에 보면은 가슴에 묻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네네. 더 이상 표현하지 않고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자기와 연관시키기보다는 이거는 하나의 범죄 행위고 또 하나의 이제 내가 그만둬야 될 남편분께서 그만둬야 될 행동이기 때문에 네네. 아주 냉정하고 그것 자체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해야 되는 거고 네네. 이제 또 하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있어요. 과연 누구든지 성매매 행동을 왜 하는가라고 이렇게 인터뷰한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성매매한 남자들한테 인터뷰한 거예요? 인터뷰도 너 왜 그런 데 하고 다니냐고? 연구도 하고 왜 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왜 나의 발이, 두 발이 네. 왜 그곳을 향하게 됐을까? 나의 손이 자꾸 왜 핸드폰을 해서 네. 채팅을 하게 되는 걸까? 이거를 이제 직접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심리학자들이 조금 더 추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네. 제가 만든 하나의 그 단어가 있는데 남편분들의 성매매 행동은 네. 무의식적인 효과다, 무의식의 효과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무의식에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는 박살내야 될 행동이다. 성매매는 위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분리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무의식적인 그 효과다. 네.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죠. 근데 무의식에는 우리 그 나타샤님 봤을 네. 때 무의식 얘기 많이 들었죠? 많이 듣긴 했는데. 근데 그 무의식이 뭘까요? 라고 그러니까 그게 하면은, 무의식적으로 그러는 거라면 이걸 더 고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찌 보면 그럼 아까 어떻게 해야 처음에 되고, 얘기했죠? 네. 내가 어떤 논리적으로 가서 남편과 이야기를 했을 때 대화가 안 되잖아요. 네네. 그거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알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고, 네네. 뭔가 비논리적인, 비이성적인 그런 행동이다. 그래서 네네. 그거는 무의식적인 효과인데, 그 무의식 안에는 애착과 관련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애착. 시어머니 잘못이네. 에? 아니에요? 네. 그쪽. 추적해 볼 수가 잘못이야. 있죠. 네.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은 애착 그러면은 일단 1순위가 부모이고, 그쵸. 그 다음에 그 애착의 대상은 여러 가지예요. 강아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물건이 될 수가 있고, 이제 네네.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1순위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부모와의 그런 관계인데,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얼마나 부모와 아니면 기타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과 깊은 신뢰로운 관계를 잘 형성했느냐, 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매매하는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두 가지가 굉장히 낮아요. 하나는 도덕적인 가치가 굉장히 낮거나 네네. 애착의 이제 부모와의 관계에서 예를 들면 그 애착의 정도가 굉장히 낮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근데 그게 무의식의 가장 아주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그 애착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내가 왜 자꾸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이 누군가를 이렇게
사는 행위,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는지 자기가 모르는 거죠. 추적해서 네. 연결해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이제 보통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박살내야 될 그런 네네.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무의식적인 것은 비논리적인 게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네네. 그리고 또 그거는 애착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애착의 가장 또 그 핵심적인 그 것들은 네.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무의식적인 효과를 네네. 이런 그 행동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정서적인 그런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감정에 기반한 대화. 혹시 나타샤님 네. 그런 그 결혼 전과 결혼 후에 네. 부부들이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전에 대화, 그러니까 그 결혼 전에 남편분과 대화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결혼 후에는 필요한 말만 하는 경우가 있죠. 밥 뭐 먹을 예를 거냐? 들면 뭐 밥 먹었냐? 이번 주말에 뭐 할 거냐? 어허. 뭐 애가 뭐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어허. 그런 필요한 말만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떤 문제나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대화가 계속 해서 이제 지적질을 많이 하게 되죠. 지적질도 하게 되고 뭐 지시, 음. 지시문 어허. 이것 좀 해줘. 어. 이것 좀 해. 이건 왜 이렇게 했어? 주로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특히 이게 퇴근하는 연차가- 남편 확 그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그 순간 일단 시선은 텔레비전을 향해 있었죠. 어허. 왔어? 그리고, 텔레비전. 음. 거의 그런 패턴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 물고 빨고 어허. 결혼하기 전에는 뭐 오만 감정에 대해 진짜 그랬던 것 같네요. 연애 때랑은 다르네요. 연애 때는 뭐 내가 느끼는 거, 뭐 회사 생활에서 있었던 뭐 사소한 그런 다른 사람한테 느낀 감정까지도 다 얘기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 나 너무 짜증났어. 뭐 이래가지고 나 너무 화가 났어. 서러웠어. 울었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사실 생활도 단조로워지고 여자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애기 키우면 생활도 단조로워지고 애기한테 그런 감정이 쏟아지기 때문에 남편한테는 그런 감정을 나누는 그런 게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고지점. 왠지 모르게 네. 물론 이제 자녀한테 관심을 갖고 하는 네네. 것들은 되게 지극히 되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네. 근데 그러면 거기에 남편들은 그러면 내가 지금 내 가정에 중요한 나의 위치, 내가 얼마나 이 가정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위치가 네. 조금 사라질 수가 있어요. 좀 서운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 전 남편이 맨날 그 얘기 했거든요. 어떻게? 너는 애한테만 신경 쓰고 나한테는 관심이 없다. 네,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결혼 전에 보통 보면은 이런저런 얘기 새록새록 막 무궁무진한 대화가 네. 막 샘솟잖아요. 네네. 이 지점이 감정이에요. 그 다음에 또 결혼한 후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너무 지나치게 자녀에게 이렇게 그 관심을 갖거나 그러면 네네. 남편분들이 아니면 누구나 소외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정서적인 그러한 그 대화 중에서 저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그 정서 읽기, 네. 감정 읽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네. 무의식적인 그러한 효과를 조금 더 줄여주면서 대화를 조금 더 많이 하게 하는 그런 형태이죠. 네네. 예를 들면 우리는 보통 그 대화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찾거든요. 네. 사랑해 이런 말을 하면은 상대가 굉장히 좋아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네네. 최고야 무엇뭐를 좋아해 이렇게 뭔가 어떤 행동을 콕 집어서 네네. 얘기해 줄 때 굉장히 신바람이 나죠. 네네네. 막 이야기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자기야 사랑해 이런 거보다는 네네. 야 자기 오늘 누구누구를 봐줘서 정말 그 좋았어. 네네. 야 오늘 뭐 설거지를 해줬는데 당신 정말 최고야. 이렇게 뭔가 행동을 콕 집어서 네네. 얘기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네. 감정이 많이 움직여져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네. 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 감정을 만들어 놓고 밑바탕을 깔아주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자기가 그런데 가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야. 어허.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런 얘기도 중요하고 일상적으로
뭐 부부 관계나 네네. 아니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시작이 됐을 때 네. 우리는 보통 요거를 또 꼭 집어가지고 어떻게 얘기할까 막 고민하다가 에이 이거 말아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라 그런 일상적으로 소소하게 있었던 일들을 네네. 이야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내가 좀 요구할 만한 그런 상황이 네. 있잖아요. 그것도 그 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것. 네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결혼 후에는 이야기가 굉장히 단조롭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얘기하고 네네. 별다른 일 없거나 그랬을 때는 그냥 넘어가듯이 수수하게 넘어가다가 네네.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막 하고 달려들고 맞아요. 지적질을 하게 어떻게 그렇게 되잖아요. 잘하시지? 네. 이러면 대화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면 내가 저 새끼한테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되면서 마음의 문이 확 닫혀버리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화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이제 한국 사람한테는 익숙한 그러한 표현들은 아니에요. 네네네. 대화를 많이 하라. 누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 감정을 먼저 서로가 잘 읽어주고 네네. 그 다음에 그것이 바탕이 됐을 때 일상적으로 소소한 얘기, 뭐 회사 일이든 친구의 이야기든 아니면 어떤 뭐 애기의 이야기든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됐을 때 네. 일상의 소소한 행복감을 그때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뭔가 우리가 뭐 승진하고 뭐가 굉장히 잘 되고 자녀가 뭔가 어떻게 공부를 잘해서의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가 소소하게 느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감을 그때 느낄 수가 있어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난 행복해. 그 지점이 여기에서 네네. 네. 그럼 박사님, 심리학에서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하고, 네. 심리학을 하면은 사람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프로이드의 무의식, 네네. 이것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기도 하고, 네. 융에도 무의식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를 조금 합해서 지금 사례와 관련지어서 네. 무의식의 효과라는 말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무의식 효과는 네. 제가 이제 이해한 그런 하나의 그 심리학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의식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얘기한 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사례는 애착과 관련된 거였잖아요. 네네. 근데 그 무의식은 오늘 얘기한 하나의 점과 같아요. 굉장히 그 이외에는 무궁무진한 그러한 그 의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나를 찾아냈다 해서 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얘기했었죠. 그 성매매 그 행동이 네. 애착과 관련된 무의식 효과다. 네네. 이렇게 얘기해서 혹 그 사람이 자신의 그런 행동을 애착과 관련지어서 알게 됐다면 네. 이거를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통찰이라고 얘기해요. 네. 자기의 행동이 네네. 일상의 삶과 지나온 또 지금의 삶에서 그것을 연결 짓는 거죠. 이런 네네. 행동이 나의 어떤 행동과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을까. 네네. 근데 이제 그게 1차적으로 핵심이 중요한 것이 네. 애착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발견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색채를 가진 의미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무의식은 정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애착도 정서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무의식은 상처받은 감정의 덩어리라고 얘기하지만 그 의미들은 굉장히 무궁무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 앞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이 사례 그 사람들도 이것을 찾아가면 아마 아까 그 얘기한 그 정서적인 마음 읽기, 정서 네네. 마음 읽기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에 네네. 대한 풍부한 자료가 되죠. 그럴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박사님께서 너무 유익한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 뇌에 이게 막 거부가 걸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늘 낙선생님이 너무 진행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막 입이 잘 터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첫 방송인데 너무너무 저희가 잘한 것 같아가지고 스스로 뿌듯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앞으로 저희 KM로 TV는 국내 최초의 심리 예능 프로그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외도라든지 뭐 이혼 고민, 부부 자녀 문제, 뭐 고부 갈등, 또 무슨 집안 안에서의
그 노인 문제 같이 모든 가정 문제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저희 TM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